미국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4,500짜리 삼성 냉장고가 2시간 만에 완판. 플로리다에서는 LG 세탁기를 사기 위해 노숙 텐트촌이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오전 10시, 백악관 루즈벨트룸. 저는 그날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경제안보 특별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에는 재무장관,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백악관 핵심 참모 12명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은 미국 제조업 부활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띄우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삼성전자 24%, LG전자 21%. 두 한국 기업이 미국 가전시장의 45%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 그래프로 선명하게 드러났죠. 트럼프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 그래서 해결책이 뭔가? 관세입니다, 대통령님. 부품 기준 최대 50% 관세 부과. 즉시 시행하면 한국 제품 가격이 15%에서 35%까지 인상됩니다. CNN 자료에 따르면 실제 현장 가격은 0.7에서 0.8%씩 즉각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장관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로버트, 그건 너무 급진적이지 않나? 소비자 충격이 엄청날 텐데. 저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마이클,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월풀 CEO가 어제 직접 보증했어요. 켄터키 공장에서 즉시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고 오하이오의 37개 생산 라인 중 19개를 재가동할 준비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정말 미국 기업들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나? 2만 명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어떻게 되지? 그 일자리는 미국 기업이 대신 만들 겁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2개월이면 가능할 겁니다. 국방장관이 의외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우리 군수물자 조달은 147개 군 기지 가전제품의 70%가 한국산인데 이미 계산해 넣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군납 우선권을 받으면 해결됩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반응이 벌써 나왔네요. 월풀 주가 5% 상승, GE 4% 상승. 트럼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이 벌써 반응하는군. 이게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야. 그는 즉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펜 끝에서 미국 경제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회의 후 트럼프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로버트, 이 정책이 실패하면 자니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걱정 마십시오. 제 경력을 걸고 장담합니다. 200억 달러 시장을 한국이 포기할 리 없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기자실. 300명의 기자들 앞에서 저는 역사적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산 가전제품에 최대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 한국 특파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만약 삼성과 LG가 미국을 떠나면요? 트럼프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해. 우리는 그들이 필요 없어.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날 밤 삼성과 LG 미국 법인 대표들과의 비공개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삼성 측이 절박하게 호소했죠. 저희가 테네시 공장에 투자한 금액만 30억 달러입니다. 트럼프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공장은 두고 가면 돼. 우리가 인수할 테니까. 대통령님, 그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내가 신경 쓸 건 미국 법뿐이야. 회의가 끝난 후 트럼프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봤나, 로버트? 저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 새벽 2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 시 예상 시나리오 최악의 경우는 비워져 있었죠. 저는 극한의 펜으로 적었습니다. 해당 없음 한국 기업은 절대 떠나지 못함. 새벽 5시, 백악관 상황실. 관세 시행 첫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전국 주요 매장들의 실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베스트바이 앞에 새벽인데도 100명이 넘는 줄이 보였죠. 뭐 하는 사람들이지? 현장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가격이 35% 올라도 사겠다고. 첫 판매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삼성 냉장고가 2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4,500달러인데도요. 트럼프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로버트, 폭스 뉴스 봤나? LA 매장에서 4,500달러 냉장고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데. 일시적 사재기입니다. 대통령님. 미국 제품은 어디 있지?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월풀 CEO와의 긴급 통화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로버트, 큰일입니다. 삼성이 부품 공급을 중단했어요. 우리 냉장고 생산 라인의 60%가 멈췄습니다. 미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면 최소 6개월이 필요하고 가격은 2배입니다. 압축기, 인버터, 디스플레이 패널 모두 한국산이었어요. 국방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군납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텍사스 포트 후드 기지는 냉장고 30대가 급한데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주가도 문제입니다. 월풀 12% 폭락, GE 8% 하락. 반면 삼성전자는 7% 상승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로버트, 이게 자니가 말한 계획인가? CNN 긴급 속보. 삼성전자가 관세 부담으로 미국 공급을 50%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삼성 미국법인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300억 달러를 더 벌 수 있다면 200억 달러 미국 시장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뉴스들이 가전대란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민들, 냉장고 구매 위해 인디애나까지 원정. 텍사스 한국산 세탁기, 중고 가격이 신제품보다 비싸. 플로리다 에어컨 없는 여름 현실이 되나. 밤 8시, 트럼프가 저를 집무실로 호출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주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하네. 펜타곤에서는 이라크 미군 기지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대체품이 없다고 하고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해결책? 이미 늦었어. 삼성이 내일 미국 사업 재검토를 발표한다더군. 밤 10시 긴급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산 가전 판매량 전일 대비 280% 증가. 미국산 가전 판매량 15% 감소. 재고 소진율 삼성 87%, LG 82%, 월풀 12%, GE 8%. 새벽 1시 저는 비밀리에 삼성 미국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부탁입니다. 공급을 유지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관세를 철회하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도 불가능합니다. 본사는 이미 미국을 포기했어요.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트럼프의 트윗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굴복하지 않는다. 한국이 먼저 무릎 꿇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 꿇을 쪽은 우리라는 것을. 백악관 상황실에서 저는 트럼프와 함께 한국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삼성 회장과 LG 회장이 나란히 서 있었죠. 이재용 회장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당한 관세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LG전자는 미국 공급량을 단계적으로 70% 축소할 것입니다. 대신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집중하겠습니다. 미국 특파원이 물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이재용 회장의 대답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 시장. 이제는 선택사항입니다. 작년 중국과 인도 성장률이 미국의 3배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매출의 15%일 뿐입니다. 반면 미국 가전시장의 45%가 우리 제품입니다. 누가 더 필요로 하는지는 명확하죠. 트럼프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놈들이 완전히 미쳤군.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양사는 공동으로 탈미국 전략 동맹을 선언합니다. 부품 공급망을 재편하여 미국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미국 공장 가동률은 30%로 줄이고 나머지는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합니다. 재무장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다우지수가 8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3% 상승했고요. 트럼프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의 협박에 미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미국이 못 만들 게 뭐가 있나?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월풀과 지휘가 한국 부품 없이 생산이 가능합니까? 국방부는 한국산 없으면 군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데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무모한 정책으로 텍사스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 차원에서 한국 기업과 독자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가 연이어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우려하며 관세 정책 재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어서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에 공개 반발한 것이죠. CI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전략적 제휴를 논의 중입니다. 한국 가전에 특혜를 주는 대신 미국 시장을 나눠 갖자는 제안입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한국을 중국에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긴급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벽 1시, 저는 트럼프와 단둘이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로버트,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관세를 낮추거나 협상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한국의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트럼프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아. 중동 미군 기지 3곳에서 냉장시설 마비로 식량 부패 위기입니다. 한국산 냉동기 부품이 급합니다. 다른 나라 제품은 한국산만 호환됩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명령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나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NN이 미국의 수치라고 보도한 그 현장, 휴스턴 외곽. 대형 마트 주차장에 텐트가 DHTLQ개 넘게 쳐져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사흘 전부터입니다. 한국산 가전제품 입고 소문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기다려요. 미국에서 가전제품 하나 사려고 노숙을. 텐트촌을 걸으며 만난 은퇴교사 메리 앤더슨의 사연이 가슴 아팠습니다. 삼성 냉장고를 기다려요. 2주 전 고장났는데 미국산은 6개월 대기래요. $4,500지만 없는 것보단 낫죠. 당뇨약을 매일 얼음 사다가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있어요. 젊은 부부는 더 절박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데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손빨래로 기저귀를 21세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오전 8시 매장이 열리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국산 냉장고 10대, 세탁기 5대만 입고됐습니다. 직원의 외침에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고 노약자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5분 만에 완판. 못 산 사람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죠. 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픽업트럭에 LG 세탁기 팝니다. 중고 $7,000라는 팻말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새 제품이 $4,000인데 중고를 $7,000예요? 새 제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오후 2시 지역 뉴스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휴스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민들이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 같은 모습입니다. 한 시민이 카메라에 대고 외쳤습니다. 트럼프, 이게 당신이 만든 미국이야. 우리가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해? 오후 4시 군 관계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님, 포트 후드 기지 군인 가족 숙소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없이 못 살겠다고. 군인의 아내가 인터뷰했습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나라는 우리한테 냉장고도 못 줍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현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이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의료용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대체품이 없어요. 백신과 혈액 보관이 위험합니다. 한국산이 아니면 호환이 안 돼요. 텍사스 주지사와 만났습니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스틸 위원장, 당신들이 텍사스를 망치고 있어. 내일 주 차원에서 한국 기업과 직접 협상을 시작할 거요. 그건 연방법 위반입니다. 텍사스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연방법이 뭐가 중요하오? 밤 10시, 백악관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상황이 통제 불능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전제품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민? 미국에서? 네. 가전제품을 구하러 주 경계를 넘는 사람들을 언론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속보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미국 가전제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벌어지는 전례 없는 인권 문제라고. 우리가 만든 정책이 미국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가장 독립적이지 못한 날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릴 예정이던 독립기념일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황당했죠. 행사장 대형 냉동고가 고장났는데 대체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 백악관 위기관리실은 전쟁 상황실 같았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끊이지 않았죠. 뉴욕 브롱크스 병원, 의료용 냉장고 부족으로 수술 연기. LA 공립학교 급식 중단, 냉장 시설 마비. 마이애미 요양원, 에어컨 고장으로 노인 12명 열사병. 국토안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주방위군 시설 43곳이 냉방 시스템 마비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폭발했습니다. 월풀과 지인은 뭐하고 있나? 상무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생산량이 평소의 30% 수준입니다. 한국 부품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잖아. 일본도 유럽도 한국 부품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삼성과 LG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번엔 정말 결정타였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AS 센터를 모두 폐쇄합니다. 더 이상 미국은 저희의 주요 시장이 아닙니다. 구광모 회장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관세 제로를 제안했습니다. EU도 특별 혜택을 약속했고요. 미국만이 우리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버리다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먼저 그들을 버린 겁니다. 의회가 초당적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장이 직격탄을 날렸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이 미국을 제3세계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텍사스 주민들이 텐트 치고 가전제품을 기다립니다. 이게 미국입니까?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사설을 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정책. 뉴욕타임스 오만이 부른 재앙.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없는 미국 불가능하다. 밤 9시 트럼프와 저는 집무실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한국에 사과하고 관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내가 한국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밤 11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23%, 역대 최저. 국민 78%, 즉각 관세 철회 요구. 85%, 한국 기업 복귀 희망. 트럼프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이재용과 구광모에게 전화하겠네. 뭐라고 하실 겁니까?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해야겠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무릎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트럼프는 밤새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자료가 가득했고 심지어 몇 가지 한국어 인사말까지 메모해 놓았더군요. 로버트, 통화 연결 준비됐나? 네, 대통령님, 먼저 삼성 회장입니다. 스피커폰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지? 비서실에서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이재용 회장 비서실에서 통화 가능한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화를 안 받는다고? LG 회장에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번엔 LG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았지만 답변은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은 유럽 순방 중이십니다. 2주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2주?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2주를 기다리라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직접 방문 요청을 했죠. 주한 미국 대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두 회장 모두 만남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야? 미국 정부와 논의할 사안이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절망적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죠.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존중한다.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국무장관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 LG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독점권을 주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동맹국 기업을 중국이 빼앗아 간다고?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재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주가가 5% 추가 하락했습니다. 연기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 2곳이 냉방시설 고장으로 작전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섭씨 50도에서 에어컨 없이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세했습니다. 전국 병원의 30%가 의료장비 부족으로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실 냉방과 약품 냉장 보관이 심각합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수단을 썼습니다. 개인적 친분이 있는 글로벌 기업 CEO들에게 중재를 부탁한 것이죠. 애플 CEO와 통화했습니다. 팀, 네가 좀 도와줘야겠어. 삼성과 얘기 좀 해줄 수 있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저희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습니다. 테슬라 CEO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 배터리 없이는 저희도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베트남에 대규모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각각 50억 달러. 트럼프가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미국을 버리는구나. 대통령님, 이제는 정말로 직접적인 사과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양보? 무슨 양보? 관세 전면 철회는 물론이고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저는 트럼프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전국적으로 에어컨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오전 8시 텍사스 휴스턴에서 첫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요양원의 에어컨이 완전히 멈췄고 대체 장비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 3명이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백악관 상황실로 긴급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 초등학교 20곳 조기 폐교. 플로리다 전역 에어컨 없는 가정 10만 호 추산.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3곳 영업 중단. CNN이 특별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1세기 최강 대국이 에어컨이 없어서 마비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 쓰러진 승객들, 문을 닫은 관공서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백악관 직원들이 부채를 들고 일하는 모습이었죠. 정오, 뉴욕 증시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서버실 냉방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다우존스는 이미 30% 폭락한 상태였죠. 드디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12개 주지사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국 기업과 협상하겠다. 트럼프가 경로했습니다. 반란이야. 이건 반란이라고.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면 지금 사람들이 더위에 죽어가는데 법 타령이야? 미군 합참의장이 직접 백악관을 찾아왔습니다. 대통령님, 군사준비 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전국 147개 기지 중 89개 기지에서 냉방과 냉장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모든 게 위험합니다. 유엔이 개입했습니다. 미국 내 인도주의적 위기를 우려한다. 필요시 긴급 구호 물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이 유엔의 구호 대상이 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국민 TV 담화를 준비하던 트럼프에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님, 삼성과 LG가 내일 특별 발표를 한답니다. 무슨 발표? 미국 사업 완전 철수를 공식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밤 9시 트럼프의 TV 담화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원고와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죠.
국민 여러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을 무시한 것은 큰 오판이었습니다. 방송국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트럼프가 실수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 백악관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새벽 1시, 저는 트럼프와 단둘이 집무실에 있었습니다. 로버트, 내일 그들이 정말 철수를 발표하면 미국 경제는 최소 10년은 후퇴할 겁니다. 트럼프가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백악관 공식 편지지였죠. 이걸 써야겠어. 뭘 쓰시려고? 사과문이야. 정식 사과문. 대통령 직인이 찍힌. 트럼프의 손이 떨리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구광모 회장님께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사과문을 쓰는 초유의 상황. 저는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2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화상통화에 응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을 한국 언론에 공개할 것. 트럼프는 이 굴욕적인 조건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오후 4시 23분, 화상 연결이 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두 회장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한국 측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기자들도 보였죠.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구광모 회장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미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내려놓고 제가 20년간 백악관에서 일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제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구광모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저희가 그래야 합니까? 유럽과 중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국이 당신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원이 마비되고 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님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트럼프는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몰랐습니다. 당신들 없이는 미국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충했습니다. 회장님들, 500만 미국 가정이 가전제품 없이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재용 회장과 구광모 회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이재용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모든 관세 즉시 철회. 둘째, 향후 10년간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보장. 셋째, 공식 사과문을 뉴욕타임스와 CNN에 게재. 트럼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넷째, 한국을 필수 경제 파트너국으로 지정하고 이를 의회에서 비준. 그것도 하겠습니다. 구광모 회장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서울을 방문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이건 정말 굴욕적인 요구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러 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트럼프는 10초쯤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직접 사과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처음으로 약간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공급을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6개월이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났어요. 당신들이 진짜 승자입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졌어요. 통화가 끝난 후 트럼프는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로버트, 내가 미국을 굴복시켰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돌아온대. 삼성과 LG가 돌아온대. 트럼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야. 우리가 그들에게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이날은 미국이 경제적 독립을 잃은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힘을 세계가 목격한 날로도.